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 때 모두가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바로 이 분야를 AI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라 압다라짐과 파리드 메지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대체 왜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설계도라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헷갈리는 설명서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본 적 없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가 걸린 엔지니어링 세계에서는 정말 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모호함이라는 건요, 그냥 좀 짜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결국엔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원인이거든요. 작은 오해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개발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어요. 여기 인용문을 보시면 전문가가 직접 설명서를 써도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학계나 현장이나 모두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네, 바로 이 설계도를 작성하는 언어 자체를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온토 UML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쉽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를 싹 없애버리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정밀 도구 상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론적 엄격성을 높여서 누가 봐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실제로 읽고 사용할 수 있는 글로 바꾸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자연어 생성, NLG 기술이 아주 중요한 번역가 역할을 합니다. 기계가 이해하는 완벽하고 정밀한 설계도를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글로 자동으로 옮겨주는 거죠. 기계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바꿔주는 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온토ML이 얼마나 정밀한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보세요. 고객이라는 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종류예요. 하지만 판매자는 물건을 파는 특정 상황에서만 부여되는 역할이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 시스템이 이걸 헷갈려서 어떤 거래에서 판매자 역할이 끝났다고 그 사람의 고객이라는 본질적인 정체성까지 지워버린다면? 와, 이건 정말 심각한 오류가 되겠죠.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요? 구매라는 행위는 고객과 제품을 연결해주는 관계자입니다. 반면에 직원이 관리자가 되는 건 그 사람의 일시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일시적인 단계인 관리자를 영구적인 속성으로 착각해버리면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옮겨도 계속 관리자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정확한 구분이 바로 오류 없는 시스템의 첫걸음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명확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연구를 보면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진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편은 4가지 주요 전략을 요약한 건데요. 이걸 그냥 기술 목록으로만 보면 재미없고요.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4가지 서로 다른 철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흥미로울 거예요. 하나는 의미를 완벽하게 보존하려는 학자 스타일, 다른 하나는 쓰기 편한 템플릿을 쓰는 실용주의자 스타일,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걸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책임감 있는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은 최신 AI의 힘을 빌리는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이죠.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길은 말하자면 순수주의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모델에 담긴 의미를 정말 티끌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접근법이죠. 아주 정밀해요. 근데 단점이 명확해요. 이걸 제대로 쓰려면 거의 박사급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긴 한데 일반적인 개발팀이 쓰기엔 좀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스텐실 같은 거예요. 정해진 틀, 그러니까 템플릿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일관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편리하죠. 하지만 스텐실로 정해진 모양만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복잡하고 창의적인 표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을 얻는 대신 의미의 유연성을 좀 포기해야 하는 거죠. 전형적인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접근법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인 추적 가능성이라는 건 최종 문서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설계도의 어느 부분에서 왔는지 정확히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항공우주나 금융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분야에서는 이런 완벽한 추적 기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 분야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모델의 기계처럼 딱딱하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한 정확성과 챗GPT 같은 최신 AI의 아주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력을 합친 거예요. 말 그대로 기계의 정확성과 인간의 가독성, 이 두 세계의 장점만 쏙쏙 뽑아오려는 시도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게 어떻게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협업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인간 참여형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AI가 초안을 쫙 만들어내면 인간 전문가가 그걸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해줍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그 피드백을 다시 학습해서 다음엔 더 똑똑하게,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결국 최고의 품질과 정확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인간의 감독이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왜 인간의 감독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바로 이 인용문이 답을 줍니다.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은 정말 강력하지만 가끔은 예측 불가능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AI가 만든 텍스트가 원래 모델의 진짜 의미를 100%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항상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 기술이 더 널리 쓰이고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기술들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표준 기준도 만들어야 하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도구도 개발해야 하고요. 또 AI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기술도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은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언젠가 정말 인간의 도움 없이 AI 혼자서 완벽한 설계도를 쓰고 심지어 스스로 검증까지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